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그래픽 도구들을 다루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건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이다. 아니면 이건 이전에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듣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그래픽 관련 시험 보시는 분들도 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컴퓨터상에서 컴퓨터 그래픽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다루는 그런 개념에서 이미지라고 부르는 거는 통칭 뭐냐? 보통 2차원 평면에 나타나는 2차원 평면의 이미지들을 2차원 평면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표현물들, 시각적인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이미지라고 부르죠. 물론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는 3차원이 있어요. 3차원도 있지만 보통 그 3차원에서 결과물로 돼서 출력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3차원의 결과물들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상물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부를 때는 이제 2차원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얘기하죠. 2차원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이미지를 스캔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디지털 카메라나 뭐 그런 그 별도의 또 새로운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죠. 또는 애초에 처음부터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그려진 것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지라고. 예를 들어서 포토샵으로 그렸다. 뭔가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 이걸 저장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에서 보통 통상 이미지라고 하면 2차원 화면에 나타나는 평면적인 그 이미지 결과물이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블로그 주소는 나중에 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써놨어요. 자, 보시면 픽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픽셀은 뭐 픽처와 엘레먼트 두 단어의 음절을 일단 합성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써놨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이미지의 최소 단위가 픽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화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이시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는 이 개체들의 모임이 모여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림이. 자, 그래서 픽셀은 보통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하고 상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해상도가 높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통 각 픽셀은 RGB를 합성해서 이미지를 만든다. 자, RGB는 빛의 삼원색,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적색, 녹색, 청색, RGB죠. 레드, 그린, 블루를 합성해서 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소 하나가 색상값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이 화소 하나가 여러 개의 색상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픽셀당 비트수에 따라서 각 픽셀이 가질 수 있는 색상의 종류가 결정된다. 자, 픽셀당 비트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픽셀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양, 그러니까 색깔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픽셀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의 개수를 비트로 결정짓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픽셀은요, 단위로도 사용이 됩니다. 픽셀은 단위로도 사용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포토샵 이미지에 맨 위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보통 이미지가 이제 그래픽에서 사용이 될 때,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미지가 사용이 될 때,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그래프 그리는 좌표계 기억하시죠? 자, 보통 이렇게 백지가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이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x, y를 그리고 색깔이 너무 연하죠? 다시 그려보죠. 자, 여기 직선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의 뭐라고 해요? 그래프는 곡선 그래프 같은 거 그리면 여기가 x축이죠? 그죠? 그리고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여기가 y축이죠? 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죠? 보여요, 이거? 너무 쬐끄맣게 그렸죠, 제가? 보통 이제 그래프가 있다. 그럼 이제 뭐 꺾어선 그래프 같은 게 그려지면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좌표계에서는 여기가 x축,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여기가 0점축이죠. 여기가. 그런데 보통 이제 그래픽의 세계에서, 컴퓨터 그래픽의 세계에서 다루실 때는 보통 이제 포토샵뿐만 아니라 다른 툴에서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여기 왼쪽 위를 0점 좌표계로 삼아요. 그러면 x좌표는 여전히 가로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축. y좌표는 세로축.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0점 좌표가 왼쪽 위로 올라간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작업 시에 필요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픽셀은 아주 작은 단위의 네모라고 했어요. 그죠?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네모. 그래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 작은 네모 픽셀에는 종횡비라는 게 있습니다. 종횡비. 그래서 이미지가 가로 몇 픽셀, 세로 몇 픽셀이다. 예를 들어 가로 400픽셀, 세로 200픽셀이다. 그럼 보통 종횡비를 2대1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니터 같은 게 몇 대 몇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이미지가 뭐 가로 세로 비율이 뭐 4대3이다. 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그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픽셀의 종횡비라고 하고요. 좌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2가 기준점이 되고 여기서 이제 픽셀들이 쭉 나열이 되겠죠. 하나씩.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위치점을 가지게 돼요. 자, 각각의 픽셀이. 그래서 이거를 2차원 좌표계의 비트맵 이미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 원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픽셀이 어느 위치에 무슨 색깔을 가지고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숫자 2가 되느냐, 꽃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상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해상도. 레졸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졸루션, 해상도. 자, 해상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 이미지는 해상도가 좋아. 이건 되게 나빠. 아니면 뭐 카메라를 샀는데 고해상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카메라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해상도는 뭐냐? 이미지 하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기본 단위로서 단위 면적당 픽셀 또는 점의 개수를 해상도라고 합니다. 자, 해상도가 뭔 뜻이냐? 단위 면적당 점의 개수라는 얘기죠. 단위 면적당 점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 점이 뭐예요? 픽셀이죠. 자, 이 이미지 해상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번 강의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될 메뉴는 이미지 메뉴의 이미지 사이즈인데요. 자, 이 이미지 사이즈 메뉴 한번 눌러보면 이 이미지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이미지 사이즈는 현재 9메가예요. 네, 그죠? 9메가죠. 그 다음에 디멘션, 픽셀의 종횡비가 되죠. 가로, 세로 픽셀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죠? 자, 2048개가 가로로 들어있고 1536개가 세로로 들어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인쇄했을 때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게 가로로 289mm, 그 다음에 하이트, 높이가 216.75mm, 네. 그 다음에 레졸루션.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레졸루션이 나옵니다. 180인데
이 픽셀 퍼 인치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것이 레졸루션, 해상도의 단위로 많이 쓰이는 단위입니다. 인치당 픽셀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인치당이라는 건 뭐냐?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라는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안에 점의 개수가 180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정해진 사이즈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이 이미지가 레졸루션을 180이라는 값을 가진다. 즉 인치당 180개의 점이 찍힌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인치당 180개가 찍히는 게 화질이 좋겠어요? 아니면 점의 개수가 작은 게 화질이 좋겠어요? 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질이 좋아지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화질은 좋아지고 싶으나 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화질이 많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량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자, 그럼 용량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이 웹으로 이미지를,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웹에다가 이 이미지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지가 너무 용량이 크면 잘 사이트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웹용 이미지는 레졸루션을 72 정도로 조절해서 사용해요. 이 정도면 보기에도 문제가 없고 해상도에도 문제가 없다. 대신에 여러분 웹용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가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출력을 했는데 화면에서 볼 때랑 다르게 화질이 엄청나게 이상하더라, 즉 깨지더라 하는 현상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소가 거칠게 나타나는 현상을 속히 말해서 속칭 깨진다고 표현들을 하죠. 자, 그러면 이 화질이 깨지는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단위 면적당 점의 개수, 그러니까 해상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면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들도 인쇄를 하면은 화소의 개수가 모자라서, 점의 개수가 모자라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웹용 이미지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것은 웹용 이미지하고 인쇄용 이미지는 해상도의 차이가 있다. 어느 쪽이 해상도가 높아야겠다? 인쇄용 이미지가 해상도가 높아야겠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저도 쓰다가 졸리더라고요. 졸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짚고 넘어가세요. 예, 자, 픽셀의 해상도는 2의 몇 승,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저 보시면 1비트라고 부르는 거는 2의 1승이 됩니다. 2의 1승은 색깔의 개수, 그러니까 픽셀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2개예요. 흑백. 그 다음에 2의 2승이 되면 색깔이 몇 개다? 4개가 돼요. 2의 2승이 되면 이게 2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라고 하면 단순히 숫자 1이 아니고요. 2의 4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이진법으로 넘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16비트다. 그러면 16개가 아니에요. 숫자 16개가 아니고 16비트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2의 16승이 되는 거예요. 2의 16승. 많죠? 네. 이게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16비트부터 하이 컬러라고 해요. 하이 컬러. 네. 자, 그래서 이 하이 컬러에서는 RGB 채널별로 색깔이 구분돼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트루 컬러,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가 바로 트루 컬러인데, 트루 컬러는 24비트 이미지거든요. 24비트 이미지는 8비트가 3개 채널인 거예요. 24비트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아까 2의 8승이 8비트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채널은 뭐냐? 색깔을 저장하는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RGB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